15. 부산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 출입 제한, 경제적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은 부산의 반려동물 정책과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출입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 많아요. 공원이라도. 약간 산책할 만한 그냥 공원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10살쯤 됐는데 지금부터 치료비가 더 들어갈 거를 생각하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반려동물 1,500만 시대. 부산은 반려동물 친화 도시가 될 수 있을까요? 부산의 반려동물 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정책들에 대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두 입장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이신 한정택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시민섭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야기 앞서서 두 분은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먼저 우리 박사님.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세요?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무슨 뭐 지방 출장도 많고 하루 종일 집을 비울 때가 많아서 반려동물이 혼자 집에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못 키우고 있긴 합니다. 시민섭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려동물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키우고 계세요? 네, 당연히 같이 네. 지내고 있고요. 네. 그런데 강아지 키우세요? 지금 현재는 고양이 2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제가 한 45년 전부터 예. 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간 저보다 앞서 먼저 떠난 친구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도 반려인, 비반려인 이렇게 두 분이 다 계셔서 오늘 이야기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부산시가요, 반려동물의 어떤 정책 강화를 위해서 반려동물과를 신설했어요. 신설된 배경과 함께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확인하시죠. 최근 시의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현재 한 48만 가구가 양육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 가구의 한 30% 정도 됩니다. 시에서는 그간 이제 다른 부서에서 이런 기능을 분산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반려동물 관련 사업들을 통합해서 반려동물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가장 큰 사업은 기장에 반려문화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반려문화공원입니다.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현재 이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26년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동물복지 부분에서는 유기동물 구조하고 입양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0월 달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반려동물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산업 부분에서는 펫테크라든지 펫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R&D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에 좋은 인재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과 좀 신설이 된 것도 있지만 좀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는 시민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동물단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이런 동물을 전담하는 과가 생겼다는 것이 아주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네, 이 과에 이 직접 편제된 내용들을 보면 산업 중심하고 하드웨어 중심으로 이 과가 구성되었다. 그래서 저희 동물보호단체가 주장했던 그 동물보호과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래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제도나 정책, 그다음에 특히 현재 동물권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유기동물의 문제라든지 동물학대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전담할 팀은 여전히 좀 인력이나 이런 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은 부산시가 이 과를 만들게 된 배경에서는 기장에 건설하려고 하는 그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그다음에
저 동명대학교 내에 이제 들어오게 될 경상대학교 동물병원 분원 이런 부분을 이제 정착시키기 위한 기존에 있던 과들이 기존에 있던 팀들이 중심이 돼서 반려동물과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물 보호나 이런 관련된 정책은 상당히 좀 여전히 좀 부족할 면이 보인다 이렇게. 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시민들이 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반려인 61.4%가 공공장소 출입 제한이 가장 불편하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비반려인들은 위생과 또 안전을 문제로 반려동물의 공공장소 출입은 반대다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회의 그런 보편적인 트렌드가 동물을 애완동물이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이라고 하고 명칭에서 일단 변화가 왔었죠.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유아 어린 애들의 분육 시장보다 반려동물의 사료 시장이 더 컸다는 얼마 전에 발표가 있을 그런가요? 정도로, 네네. 그렇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의 개념이 좀 도입됐다 이렇게 트렌드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반려동물도 가족이란 부분을 비반려인께서는 좀 인정해 주실 그런 부분이 좀 배려가 필요하고 당연히 반려인들은 동물을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존중해 줘야 된다. 네.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거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그런 시에 네. 그런 제도나 정책들이 뭐 계속 나와야 되겠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부산에 현재 지금 뭐 11만 호 이상의 빈집도 있고 노령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에게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 예산을 과연 반려동물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 좀 약화시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해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프로토콜이 명확해야 되고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와 약속들을 같이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반려동물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가 존재하고 뭐 출입 시에는 뭐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 공원 이런 데에는 맹견 출입이 제한되고 뭐 식품 접객업소 이런 데는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이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에 대한 약속을 같이 지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공장소 출입 제한에 대해서 61.4%가 가장 큰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입장도 10분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뭐 추가하자면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뭐 이제 동물권의 개념을 비롯해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유연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돼야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과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출입 제한, 이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 입장 차이가 큰데요. 우리 부산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어디 사람이 잠깐 외출을 하거나 이랬을 적에 이 의견을 맡길 공간이 별로 없고 또 같이 이렇게 공원이고 어디 다니면은 출입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이 많아요. 공원이라도 또 음식점 좀 이런 것들이 외국처럼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공원, 뭐 국립공원은 전부 출입 금지고 뭐 수목원 이런 데는 뭐 전혀 갈 생각을 안 하고 거의 무조건 다 출입 금지니까 뭐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좀 많이 허용을 좀 해주면은 좋겠다. 실내에도 조금 공간이 조금 그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도 개하고 같이 있는 거를 또 싫어하고 뭐 애기들 있으면 특히나 더 아주 질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왜냐면 운동장도 사실 부산에서는 안 가고 약간 좀 외곽으로 가서 뭐 김해나 밀양이나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약간 산책할 만한 그냥 공원 같은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일단은 부산은 아직까지 시외로 또 좀 큰 데 가려면 시외로 조금 변두리 좀 나가야 되는 경향이 있죠. 저는 식당 이런 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털 날리는 게.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 게 영화관 같은 데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뭐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야외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뭐 배설물 같은 것만 잘 치울 수 있으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규칙 같은 걸 확실하게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출입을 허가하든지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좀 대표적인 갈등을 좀 엿볼 수 있는 인터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산시가 반려동물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부산의 경우 보수적인 시민들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전체 가구 중에 30%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워서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반감 또한 상당하다라고 네. 느꼈고요. 결국 뭐 정책이라는 것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주권자인 시민의 뜻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려동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인, 비반려인 나누는 것 자체가 좀 그거 하지만 어쨌든 비반려인이 동물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나 예.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좀 이런 그런 수요들이라든지 그런 충돌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접점 뭐 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흔히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도 못 먹고 살고 네. 굶어 죽고 뭐 하는데 동물한테 쓰여지는 예산 낭비다라 이렇게 관점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동물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부산시 반려동물 정책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부담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대부분 경제적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뭐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키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 뭐 진료비는 뭐 당연하고요. 장례 비용도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인데 부산시의 공공동물병원 설립과 또 장례 비용 지원 정책이 좀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저희 SK 브로드밴드 기사 함께 보시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수영구는 오는 3월부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중증 장애인으로 수영구 전체 주민의 10%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래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럼 한 번 가면 한 10만 원 좀 나오고 뭐 그게 뭐 자주 아파요. 개를 키우지 않는 집에서는 또 그제 어떤 뭐 세금에서 그걸 보존을 한다면 또 반대를 할 거고 10살쯤 됐는데 지금부터 치료비가 더 들어갈 거를 생각하면 좀 걱정스럽습니다. 검사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밟게 되면은 사람보다 의료 수가가 훨씬 높으니까 그것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람들 하는 거 한 반 정도? 뭐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험 자체가 없으니까 있어도 별 사설 그 보험은 별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보험이 조금 더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를 약간 좀 제한을 둔 걸 조금 더 풀어준다거나 뭐 그렇게 차라리 세금을 잘 따로 걷어서 그런 데 쓰면 좋을 것 같다고도 생각해요. 견주의 입장으로서 애들 갈 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또 보니까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사설 많이 쓰는 거보다 저만 안 키운다고 해서 주변에 사람들도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게 지원이 되면 좋겠죠 아마. 동물 관련한 세금이나 뭐 벌금 같은 걸 충당한다고 하면 저희가 뭐 크게 반대할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국가 예산이나 뭐 건보료 같은 데서 나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이 커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산시의 공공동물병원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공동물병원이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존에 동물병원 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이 공공동물병원이 김포라든지 다른 지자체 일부에 있긴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어. 뭐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반려하고 있는 동물에 대해서 진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은 국가 보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네. 동물병원이 사람 병원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반려동물 입양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여부부터 감안해서 입양을 해야 된다. 하고 데려와야 네, 된다는 기본적으로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 충동으로 귀여워서 뭐 이뻐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데리고 왔을 때는 필시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공동물병원이 있음으로 해서 가정에서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은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그게 해답이 될 수 없다.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을 수 있지만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돈이 많을 경우에는 호화로운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반면에 반려동물이 좋아서 키우더라도 경제적인 수준이 그 정도 되지 않으면 반려동물까지도 되게 어려운 형편에서 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경험해야 할 비용보다 강아지들에게 들어가는 의료 비용이 더 증대하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가 사람보다 훨씬 비싸죠. 예.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공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도 결코 나쁘기만 한 정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비용도 진짜 부담이 많다라는 의견이 많거든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금 추진 중인 이 장례비 지원 정책, 대표님께서는 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동물한테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정책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이래 연로하신 어르신 분들이 키우다가 가족처럼 새끼처럼 키웠는데 이제 죽고 나서 돈이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장례는 못 시켜주고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게 또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그래요? 예,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건 합법이고 산에 가서 묻는 거는 불법이에요. 그럼 무단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 반려동물 장례 비용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가족이라도 믿고 맡긴 그 동물에 대해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본인이 뭐 최선을 다했다든지 본인의 마지막 추억을 다시 곱씹을 수 있는 이 심적으로 부담 좀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을 위한 그런 제도고 정책입니다. 아까 공공동물병원도 병원이지만 이 공공장례 공공장례식장? 그것도 필요한 정책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죠. 이 지원을 아무한테나 해줘서는 안 되고 키우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도 파악해야 되고 이런 지원을 하려면 반려동물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면 부산시에 반려동물이 몇 마리나 있는지 그 다음에 등록률은 3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37%만 대상으로 이런 장례 비용을 키우는 사람의 경제적 수준으로 봐서 제공해줘야 되는지 그런 명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는 강아지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 강아지의 장례 비용과 무슨 화장 비용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좀 가져봅니다. 네, 이러한 그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이 결국 동물 유기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유기동물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연간 8,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24년에 약 12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었고요. 부산시에서는 8,000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2024년 농림축산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양육비는 월 평균 14만 2천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강아지로만 제한했을 때는 1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요? 네. 거의 뭐 애들 하나 한 달 학원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매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이러다 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는데 거기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네. 그런 보호소에서 어떻게 하면 입양을 보낼까만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기동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동물 등록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동물 등록제라는 것은 동물 보호와 동물 유기를 동시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후 2개월 이상 된 강아지에게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포함한 제도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또한 이 제도가 2013년부터 실행됐는데 아직까지 실제 등록률은 미비한 편이라서 그걸 좀 명확하게 네. 파악을 하고 강아지를 포함한 반려동물의 등록률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실제랑 비슷한 양상으로 올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유기동물의 발생 숫자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동물이라고 해서 버려진 동물도 있지만 들개화된 동물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강서나 기장 이런 시골에서 묶어놓은 개들에 이 출산을 해서 동물들이 태어나고 그런 친구들이 또 보호소에 들어온 케이스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마당개 중성화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사업도 좀 더 넓혀서 보호소로 을에 들어오는 동물의 마리수를 좀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지금 입양이 상당히 좀 아마 힘들 겁니다. 보호소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보호소 자체가 너무 시설도 노후화 낙후화되고 있으니까 보호소에서 입양하려는 비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네.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입양시키기 위한 입양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을 거점식으로 좀 설치를 해놓고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입양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보호소도 어느 정도 공간에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지금 각 구군별로 있지 않나요? 부산에?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산시에만 한 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부산시하고. 다른 시에 비해서 좀 열악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보호소 운영 공간도 좀 줄일 수가 있을 거고 입양률도 또 높일 수가 있을 거고. 자,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도약함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 그리고 또 반려동물까지 모두가 좀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시는지. 반려동물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경우 주어진 룰에 따라서 패티켓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반려동물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동물권의 개념에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부산의 경우에 이제 1인 세대가 증가하고 노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친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반려동물 산업을 육성 지원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제대로 원칙대로 시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역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과 사람에 대한 그런 이제 공존, 비반려인과 반려인의 공존을 위해서는 또 어떤 생명에 대한 교육이 좀 연령대별로 좀 다양하게 좀 시민들한테 계속 제공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정에 대해서는 이 부산시가 특히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간 좀 민간과의 어떤 거버넌스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거든요. 네. 특히나 이 부산에서도 어쨌든 동물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그런 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좋은 정책, 좋은 제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키워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부산이 반려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과 시민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반려인과 또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부산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슈토크 현장 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